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차인 본부장입니다. 6월 6일 70회 70번째 현충일을 맞이해서 저도 한번 국가를 위해서까진 못해도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70개네요. 신고가 종목이 1170개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3,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보시면 그 지금 여기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가 한 800개 남짓 되고요. 800개 중에서 오늘 500개가 상승했고 273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1800개에서 1000종목이 상승하고 600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럼 이거 그냥 단순하게 더해도 2600개? 2600개에서 2700개 정도예요. 그럼 거기서 1170개면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500개 정도잖아요. 오늘 상승한 게 코스피가 500개 코스닥이 1000개예요. 그럼 합치면 1500개가 올라간 거거든요. 목요일에. 그 중에서도 1170개가 5일 신고가다.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 조심스럽다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은 앞으로 시장을 혹은 종목을 보실 때 머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일 신고가가 되게 많이 나오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 이런 데서 5일 신고가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런 곳에서.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폭락하다가 올라오니까 이런 구간에서 5일 신고가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과 같이 계속 상승을 할 때 5일 신고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낙폭 가대일 때 투매를 잡아먹고 5일 신고가냐, 아니면 올라오면서 5일 신고가냐. 물론 상승 추세에서 5일 신고가가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너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과열권에 있다. 단기 과열권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무조건 5일 신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말이 길었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원물산이에요. 자, 보통 제가 이제 180일 정도 놓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조금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한 160일 정도 놓고 말할게요. 어차피 주봉도 있으니까 밑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JST나가 화장품 회사죠. 네, 주얼리, 핸드백. 옛날 로만손. 아, 로만손. 저것 때문에 올랐네. 경협. 이런 거는 안 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건 안 봐요. 너무 테마성이 짙은 거는 어떤 기준 양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컴퓨터 몇 개 좀 꺼야 되나? 창을 잠깐만요. 창을 몇 개 켜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거 지엔코 같은 회사도 별로 좋게 안 봐요. 이거 감자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정상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 우리산업홀딩스도 제가 보기에는 경협인 것 같아요. 북한, 남북 경협.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메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거 아닌가요? 그쵸. 얘가 저기 반도체 유통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거는 이거 윗꼬리가 지켜지는지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은 바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조금 뭔가가는 있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15,000원 정도가 지켜지는지 요 자리가 지켜지는지를 보시고 저는 이제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행보할 때 들어가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시가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15,500원에서부터는 15,500원서부터는 한번 분할 매수는 해볼 수 있는데 조금은 흐름을 좀 계속 체크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집어넣고 보는 거죠. 최종은 일단 15,500원 전후 500원 이하 500원 아뜬 정도 그리고 최종은 14,000원. 오늘 제 컴퓨터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 이제 한 3번째 보시는 거라서
세 번째 보시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아, 어떻게 보는구나.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SG 헬스케어 신규 상장주. 그럼 이런 거는 4,500원 완벽히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4,500원이 돌파할 때. 좀 높죠? 4,000 지금 4,200원인데 4,500원 돌파, 4,300원. 4,300원 돌파 시. 손절가는 4,200, 한 4,150원 정도. 아니면 여기서 좀 횡보할 때죠. 여기서 조금 횡보해 줄 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방향이 됐을 때. 근데 이런 것처럼 너무 올랐을 때는 뭐예요? 보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좀 저는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 할 때 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도 나쁘지 않네요. 이거 15만 8천원만 안 무너지면은 분할 매수 좀 손절 그냥 잡으면 되겠네. 15만 8천원만 안 무너지면 바로 분할 매수 해도 되겠네. 요즘엔 또 지주사들이 강하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좀 짜증나는 거는 스펙 같은 거 좀 걸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스펙만 빠져도 한 50개는 빠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지금 제 컴퓨터 문제가 있네요. 뭔가를 이걸 하나씩 내리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몇 개 이상 안 되네. 얘기하면서 이미 좀 많이 찍어가지고. 케어랩스가 뭐 하는 회사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면 알겠죠? 원격 진료인가? 보안, 케어랩스 별로.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컴퓨터가? 뭐 켜놓은 게 없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이 강하잖아요. 그럼 봐야 돼요, 사실은.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건 손절가 짧게 놓고 할 수 있죠. 14,400원, 14,450원 정도. 사실은 제가 셀바스 그룹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셀바스 치면 그룹이 너무 많아. 에? 아닌가? 잠깐만.
뭐였지? 저기 아이씨, 잠깐만, 궁금한 건 못 참는다. 셀바스가 아니고 저긴가 보다. 그 있잖아요, 그 폴라리스. 폴라리스 그룹을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렇게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파마,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세원. 제가 사실 이런 기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회사예요? HLB죠.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HLB 파나진, 제약,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제넥 뭐 저런 회사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핑거, 이거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핑거 일단은 12,000원.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 그 뭐냐 K렉스하고 또 다르죠. 얘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왜 싫어하느냐? 회사에 신뢰가 안 가요. 다 적자 기업일 겁니다.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거나 영업이익이 나도 뭐 1, 20억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룹사로 갖고 있다. 그냥 뭐 저 이제 약간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럴까? 뭐 그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열사가 중소형인데도 불구하고 계열사가 막 3개, 4개씩 있는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 예전 같진 않지만 또 그런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신뢰가 안 간다 그럴까요? 뭐 부익부 빈익빈 뭐 있는 놈은 우대해주고 없는 놈은 차별하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이렇게 여러 개 계열사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뭐 빈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다 좋은 회사들이야. 다 수익이 잘 나고 그런 회사들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안 그렇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안 그렇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기업은 자리가 좋아 보여도 잘 안 봅니다. 각자 주식 보는 스타일인 거니까. 각자 주식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 회사가 뭐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회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대형 그룹사들도 회사 한쪽이 휘청거리면 동반 영향을 받거든요. 같이 해서 영향을 받는데 작은 그룹사들은 어떨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전혀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삼성 SDI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일 상패 당한다. 상패 결정을 당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삼성전자 아무리 못해도 한 4, 5%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 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오늘 모르겠네요. 막 화나려고 그러네. 아직 300개도 못 봤는데. 지금 5개 이상 안 넘어가네요. 셋, 넷, 5, 6, 7, 8. 이유를 모르겠네. 둘, 셋, 넷. 이번엔 4개. 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짜증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 껐다가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조비가 요즘 강해요. 조비를 보면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이로코리아. 이거 이제 이뻐지네. 이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죠. 내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게 흠인데 회사는 좋은 회사죠. 이런 건 뜨면 따라가면 안 돼요. 뜨면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데서 이렇게 출발하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돌려보면 예전에도 제가 지난번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점이 뭐냐면 테마를 쑥 한번 내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느 테마가 강하구나, 최근에 어느 쪽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뉴스도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관련돼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방송 내가 해봐야지, 혹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지 하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조비가 농약 회사예요. 농약, 비료, 농약 관련된 회사인데 저게 이제 지난번 산불 이슈가 있은 다음에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보통은 죽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 농업국가는 아니니까. 그 산불하고 비료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산에다가 매번 비료를 뿌려줄까요? 나무 잘 자라라고? 그런데 지금 조비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그 종자 관련된 그 기업들이 있어요. 농우바이오 뭐 이런 애들. 농우바이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양곡법 다시 재추진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깁니다. 카카오뱅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업이죠. 이거는 그냥 손해볼 각오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23,000원이 안 무너지면. 23,000원이 뭐예요? 사실은 뭐 손절가 잡는 게 좀 애매하죠. 박스권이니까. 근데 일단 단기로 본다라면 22,700원. 저런 건 급등주라기보다는 좀 길게 보는 기업.
좀 쭉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유진 기업 또 말씀드렸었죠. 유진 기업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아이디어로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조비 같은 거보다는 뭐 농우바이오라든지 그 종자 같은 거, 어떤 농업 관련돼서 핵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가총액 적은 애들 적어요. 다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은 농우바이오, 효성 OMB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보다가 있었는데 그걸 안 넣어놨네. 기억이 안 난다.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도 언제 이렇게 올라왔냐. 이런 애들이 가면 무섭게 갈 수 있거든요. 6,200원 정도가 안 무너지면 손절까지 좀 짧게 놓고 6,100원 정도. 저도 이거 그동안 왜 내가 체크를 못했지? 매일 봤는데? 참 사람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서 제가 좀 체크를 안 했나 보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약간 냄새가 나죠? 이거 대량 거래량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오죠. 이게 만약에 털어먹은 거래량이면 여기서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잖아요. 매집일 수도 있죠. 매집.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저만의 이제 생각이니까 집중해서 말을 못하겠네. 유진기업,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크게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가는 기업이 있고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좀 있죠. 근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차트는 이쁜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전 정권에서 논란이 된 기업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 전 정권에서 논란이 된 기업들은 조심해서 보는 게 맞아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 보복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같은 경우는 아예 4대강이든 뭐든 그냥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이명박이 뭘로 서울시장이 되고 무엇으로 대통령이 됐느냐? 재개발, 그리고 4대강, 자원 외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옛날의 방식으로
전국을 공사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건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희 고향이, 아버님 고향이 공주예요, 공주. 그 공주에서도 금강 있죠, 금강. 금강이 흐르는 지역. 금강에서 한 300m? 한 500m? 한 1km 되겠다. 금강에서 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와이시캠 유리기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손절가를 좀 짧게 놓는다라면 24,000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방학 때면 최소한 2주 정도씩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시골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에 가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거는 괜찮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장마가 먼저 끝나고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금강이 넘치는 거야. 평상시에 금강을 가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한번 충격적이었던 게 거의 밑바닥밖에 없었다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금강이라고 해서 배워서 갔는데 강물이 없는 거야. 많이 없는 거죠. 거의 메말랐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걸 왜 강이라고 부를까? 맨날 한강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왜 강이지? 할 정도로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장마 때만 되면 뭐 넘쳐 흐르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까지 물이 이번에 마당 앞에까지 물이 왔었네 어떻네 이제 이런 얘기를 통화하시 이제 형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고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듣잖아요 옆에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아 아유 아무튼 거기였는데 그 4대강 사업을 할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거든요. 포크레인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그 강에 있는 모래를 긁어가지고 진짜로 와 무슨 동산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약간 동산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엄청나게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모래를 퍼다가.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맞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그때 당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인가 그죠? 하여튼 그 이유구나. 하여튼 그때 한번 제가 시골을 갈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오래간만에 시골을 갔었는데 그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박근혜는 그거를 이어가질 않잖아요. 정권이 끝나면. 오히려 4대강 관련해서 막 비리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서로 싸우느라고. 그래서 사자방이라고 했잖아요. 사자방. 4대강, 자원, 방산 비리. 사자방 비리 뭐 어쩌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전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이 정부 지원받고 일하나요? 정부 지원받고 일하죠.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진기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진기업이, 그럼 왜 유진기업이 뭐가 문제가 있냐? YTN 이거 이씨, 저는 사실은 YTN을 유진기업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평가손익이 지금 얼마인데? YTN 인수해가지고 평가손익이 얼마인데 지금? 그때 저거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어. 못 팔아요. 그래서 유진기업이 레미콘 사업을 하잖아요. 자, 카카오가 왜 요즘에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때 당시에 왜 주목을 받았어요? 정권 바뀌면 윤석열 정권에서 약간 억압 받았으니까 그런 게 없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든 아니든? 그러면 반대로 어떤 기업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설주들이 움직일 때 시멘트도 갔는데 왜 레미콘이 왜 못 갔을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워낙에 유진기업은 레미콘 관련해서 점유율이 높으니까 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일단 가려고는 하는데, 가려고는 하는데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야, 진짜 오늘 힘든 상황에서 640개까지 왔네요. 와, 진짜 힘들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면서도 그냥 종목은 다 보고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대충 보는 것 같아도 저는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얘는 지금 봐야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봐왔었던 거는 빼는 것도 좀 있어요. 봐왔었던 거는 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을 찾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막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분석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선을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종목 추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또 제가 그 매일 3시 업사이클 리서치 3시 금요일에는 오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리뷰해 드리잖아요. 또 부분 공개 영상으로도 리뷰를 해드리고, 그런 걸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셔야죠.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사실 뭐 저는 말 안 하고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만의 철학 그리고 어떤 걸 넣을지 말지 그런 것들을 저의 기준 을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보시고 진짜 오늘 힘들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옛날 이야기
라떼는 뭐 MZ 세대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어? 할 수 있겠는데 라떼는 이랬다. 라떼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AI로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은 좀 그래요. 저는 약간 글쎄 누굴 못 믿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자, 이런 거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가야 됨에도 못 갔거든요. 근데 약간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넣어놔야지. 11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사야겠죠. 모아간다는 생각. 사실은 이제 현대 모비스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는 다른 회사하고 좀 달라요. 다른 지주사하고 좀 다릅니다. 포지션이. 지금 급해요. 급합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얘는 자리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건데 보세요. 또 반대로 이런 자리가 중요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000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가 밑에서 잡든가 아니면 확실히 돌파할 때 잡든가. 돌파할 때 잡으면 11,500원 정도 될 거고 내 밑에서 잡는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되겠죠.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진짜 열악한 상황이네. 뭐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네. 돌려볼 수도 없고. 아무튼 뭐 얘기했는데 아날로그. 저는 약간 남을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일을 편하게 하면 좋죠. 편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노력은 있어야지. 어떻게 노력 없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만의 직관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직관적인 뭔가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로도 못해요. 물론 이제 제가 엄청나게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엔지니어라서 혹은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저랑 조인을 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돌려보는데 제가 돌려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보고서는 아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를 한 1년을 했다고 쳐요. 보고 한 5개월 했다고 쳐. 예를 들어 우진 같은 거. 이거 나쁘질 않네요. 이런 거는 사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9천만 안 무너지면 돼요. 만약에 이 사이 돌파하면은 10,000원 돌파하면은 15,000원도 열려 있어요. 혹은 12,000원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 안에서 조금만 행보를 하면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또 어떤 기업은 어떤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세팅 값을 몇 개 놓고서는 또 그런 종목을 제가 계속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듯이 AI에다가 프로그램 켜놓고서는 종목을 이렇게 돌려본다고 치죠.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어. 아, 유창이라는 사람의 그 패턴, 유창이라는 사람의 흐름을 보니 과거에 했었던 종목을 발굴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것을 좋아하더라. 아, 거래량이 조금 20만 주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얘도 나쁘진 않아요. 얘도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라서 반도체 관련돼서 소재인가? 뭐 하나 회사인데. 예. 얘 나쁘진 않거든요. 코팅, 세정. 맞다. 미코세라믹 맞다. 세라믹. 이런 건 좀 55,000원. 어쩔 수 없어요. 요게 박스예요. 요거 박스. 이제 돌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매수하고 그래봤자 뭐 10% 범위네. 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혹시 엔지니어 있으시면 저랑 사업을 한번, 나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제 노하우를 공유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보자. 매일같이 돌려가지고 해보자 하면은 제가 적극 사업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시죠. 그러면 일이 진짜 편해지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돌리는 거는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시간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아이 진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스스로 해봐야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힘든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AI로만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나머지 부분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AI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건 창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음악, 물론
요즘에는 다 컴퓨터가 음악 만들어준다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미세하게 이거 조절해 주는 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컴퓨터 AI가 못한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진짜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며칠, 하루 이틀 더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시대일수록 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교육을 시킬 때,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약간 창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이라는 게 뭐 과학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예술, 음악, 미술, 뭐 체육, 예체능, 운동 어쨌든 사람이 편해질수록 더 그런 걸 어, 더 생각을 더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가 생활이라 그럴까? 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못하죠. 아시아 종묘. 맞다.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드디어 나왔네. 아시아 종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노무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종묘. 맞다. 아시아 종묘. 넣어놔야겠다. 잊어버리기 전에. 드디어 그래. 이런 거. 요런 구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패턴이 이제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한번 죽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잡아먹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매집이에요, 이거는. 이건 털어먹은 게 아니라 한번 죽였다 가는 매집입니다. 딱 다시 한번 그 자리 왔죠. 그 자리에서 윗골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라면. 내가 진짜로 간다라면.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간다고 해도 이거의 축소판이잖아요. 이거 축소판이죠. 그 다음에 돌파하면 3,000원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실적 망한 회사는 아니에요. 시가총이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얘는 여기까지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만큼 알려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알려줘.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창의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6살 아이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맨날 싸워요. 교육관이 서로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또 돌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근데 미세한 게 있어요. 미세한 게. 그래서 AI를 돌려도 그 100% 내가 못 믿어. 그러니까 돌린 건 믿는데 야 이거밖에 안 돼? 할 수가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느낌 아닌 느낌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목요일에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 했잖아요. 오전 공개 방송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전 공개 방송에 거의 한 끝부분 갤럭시 머니터리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그게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뉴스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 시나리오 써드렸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 길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저께 오전 공개 방송한 거 보세요. 한 10시 10분? 그때부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끝이 보이네요. 끝이 보여. 그리고 이거 보실 때는 종목을 보지 마세요. 차트만 보세요. 차트를 보고 기업을 보세요. 차트를 보고 기업을 보세요. 기업을 보고 차트를 보면은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동시에 보이는데 초보자들은 차트를 먼저 보고 요거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버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기업을 보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힘들었다. 오늘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이제 방송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자, 고생하셨어요. 다 봤습니다. 1170개. 57분 걸렸네요. 한 40분이면 될 거 가지고 30분이면 될 거 가지고. 그럼 이제 종목을 넣어 놔야겠죠. 또 종목을 또 한번 넣어 볼까요? 오늘 나온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제가 넣을게요. 지금 컴퓨터가 안 좋아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시장은 계속 좋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는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혹은 최소한 2, 3일 정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주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일같이 업사이클 리서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아침 8시 업사부님, 그리고 오후 3시 유창희 본부장,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침 8시 유창희 본부장이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걸 들어오셔서 계속 시향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